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프로듀스 걸즈가 어제 생방송으로 끝이 났는데요. 일본에서는 큰 인기를 얻었고 이번 시즌에 비해서는 한국에서도 보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바로 최종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この 서울은 番組は 현재 の 서울은 提供でお 마이너스 送りします。 8도입니다. 사실 최종 데뷔 멤버가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방송 중후반까지는 예상하지 않았던 멤버들이 데뷔를 하기는 했어요. 뭐 리논이라든가 케이코, 시즈크가 그런데요. 근데 사실은 마지막 방송 2주 전에 큰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 흐름 속에서 방송 10화, 그러니까 1주 전에 방송 10화에서는 어느 정도 순위가 확정된 느낌이었고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서 적어도 한 1주 전에 예상했던 멤버들로 데뷔가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순위에서 최종 데뷔 멤버가 변동된 것은 한 명뿐이거든요. 그러니까 9위였던 린이 탈락을 했고 14위였던 스즈가 데뷔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엄청 이상한 것이 아닌 게 원래 스즈는 지난주 한 주만 제외하고 데뷔권 안에 있었고 린보다도 거의 순위가 항상 높았던 멤버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했던 리논, 케이코, 시즈크는 그 2주 전부터 기세가 가장 강했던 멤버기 때문에 한 저번 주부터는 이 친구들은 데뷔가 예상된다 이런 멤버들이었어요. 다시 살펴보면 1위를 했던 모모나는 방송 전에 직캠 조회수 1위로 시작을 해서 첫 순위 발표 때는 4위를 했지만 이후에는 계속 1위부터 3위만 맴돌던 멤버였어요. 모모나는 팬덤의 화력이 강한 하로프로 소속의 아이돌을 했었었고 그래서 방송 전부터 팬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멤버였어요. 사실 모모나가 방송 안에서 무대는 크게 잘한 적은 없었고 가장 잘했던 건 첫인상 무대, 자기소개 무대 때 코코로와 유아소비의 아이돌을 불렀던 그거가 제일 잘했고 그 이후에는 계속 그것보다 못했는데 이 강력한 팬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데뷔가 유력했던 멤버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성격적인 부분이 방송을 하면서 더 좋게 어필이 돼서 무난하게 1위를 했고요. 2위인 리논과 8위인 케이코는 약간 독특한 캐릭터로 일본의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에게 후반으로 갈수록 인기를 더 많이 받았어요. 뒤로 가서 이제 클립, 그러니까 쇼폼에서 점차 인기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방송 중후반까지도 데뷔권이 절대 아니었고 데뷔를 전혀 예상하지도 않던 멤버들이었는데 점점 치고 올라오더니 각자 본인들의 최고 순위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방송 후반에 그런 성격적인 부분과 스토리텔링이 힘을 얻은 멤버들이 그 2주 전부터 갑자기 치고 나와서 데뷔를 이뤄낸 모습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비슷한 이유로 인기를 얻었지만 너무 중반에 빨리 기세를 올린 탓인지 후반에 치고 올라온 같은 스타일의 멤버들에게 자리를 뺏긴 듯한 느낌의 린은 탈락을 한 거죠. 그리고 방송 마지막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멤버들의 예전 이야기도 나오고 스캔들 등의 소문들도 순위에 영향을 주었어요. 그게 이 마지막 2주의 변화의 주요 이유였던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2주 동안은 이 방송이 잘 되니까 OTT라던가 여러 SNS에서 많은 클립들을 쏟아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 친구들이 막방 앞두고 인스타 라이브도 다들 했고 트레이너들이 모여서 이제까지 방송에 대한 후기를 이야기하는 특집 방송도 했고 막 그런 식으로 특집 방송 뭐 추가 클립 이런 게 많이 공개되면서 거기서 이제 팬덤끼리도 화력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공격하고 트집을 잡고 막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꺼내고 막 옛날 이야기 꺼내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2주에 갑자기 치고 올라온 멤버들과 갑자기 떨어진 멤버들의 변화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촬영장에서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2주 전부터 순위가 급격히 하락한 코코로는 어쨌든 11위로 겨우 데뷔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코코로를 그 방송 시작 전에 클립들만 보고 코코로는 데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턱걸이로 데뷔를 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오디션 방송을 리뷰할 때 항상 방송 시작도 전에 공개된 영상만 보고 이 친구들은 데뷔합니다 라는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100%였거든요. 니지2도 제가 토모야를 말해서 토모야도 데뷔를 했죠. 근데 이번에도 어쨌든 기록은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프로듀스 시즌 3가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코코로는 데뷔할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제일 밸런스 좋아요. 얘는 잘하네 진짜. 모모나 코코로 이 란이 높지 않나? 저도 얘네 세 명이 제일 잘하는데요 지금. 일단 탑3
그리고 마찬가지로 2주 전부터 순위가 급하락해서 16위로 탈락을 한 나노도 그런 소문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우키와 나노가 같은 학교에서 선후배로 있었던 걸로 아는데 둘이 나란히 15위, 16위로 탈락을 하게 되었고요. 아이콘 Z라는 LDH 계열의 오디션에 나갔었던 츠쿠시와 리노는 둘 다 탈락을 했어요. 리노는 마지막에 기세를 올렸지만 한 발 모자란 12위가 한계였습니다. 정식 아이돌 활동 경험이 있던 참가자 중에서는 모모나, 란, 코코로가 모두 재데뷔에 성공을 했고요. 초반 비주얼 멤버로 인기였던 카구라와 리노는 그래도 파이널까지 진출은 했지만 모두 탈락을 했어요. 팀 이름은 미아이라고 합니다. 우선 팀에서 JO1, INI, 미아이, 그래서 팀 이름에 하나를 상징하는 작대기 하나를 넣는 전통은 계속되고 있어요. 워너 원 때도 원, 제로베이스 원, 웨이크 원. 네, CJ가 원을 엄청 좋아하죠. 일단 팀에서는 에비아라와 아야나가 메인 보컬을 하겠죠. 이거는 INI의 그 쿄스케와 타쿠미만큼 안정적인 보컬 라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메인 댄서는 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센터의 역할도 란이 가장 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그 외 멤버들은 사실 확실한 포지션이 있는 멤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팀의 멤버들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팀으로 컨셉트 A&R을 하기에는 엄청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력이나 비주얼보다는 다른 이유로 선택된 멤버들이 많아서 하나의 컨셉에 어울리는 팀은 아니게 됐어요. 보통은 이렇게 컨셉으로 들어오는 멤버들이 뭐 케이코, 리논처럼 이렇게 한 2명 정도고 나머지는 실력이 없어도 완전 코코나처럼 비주얼로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멤버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이 멤버들의 캐릭터와 상관없이 괜찮은 곡을 만들어서 붙여주는 형식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무대에서 뭔가 자신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유키나 나노 같은 멤버들까지는 이 2명 정도는 더 그 포지션 멤버가 포함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이왕 리논, 케이코 같은 멤버가 들어갔고 일본의 JK들의 관심이 많았던 방송이고 그런 JK들이 뭐 하시모토 칸나라든가 수요일의 캄파넬라 같이 독특하면서도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분들에게 맞춰서 좀 독특한 컨셉트를 결합한 케이팝 음악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프로듀서라면 그런 시도도 해봤을 것 같아요. 약간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좀 섞어서. 근데 어쨌든 곡의 퀄리티만 놓고 보면 점점 더 여기 퍼블리싱 팀에 많은 작곡가들이 참여를 해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팀은 프로젝트 그룹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그런 5년, 7년 정도 계약을 했을 거고요. 계약 시스템은 K-팝 시스템을 따른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탈락한 멤버들에게도 여러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크게 분류하면 총 5가지의 길이 생기거든요. 먼저 이전 시즌들을 보면 CJ가 직접 한국에 내려와서 본인들의 한국 소속사인 웨이크원의 연습생으로 계약을 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거기서 본인들의 아이돌 팀에 합류를 시키기도 했고 보이즈 플래닛에 참가를 시키기도 했죠. 여기서도 그래서 CJ 한국 소속사에 데려가서 한국 쪽 활동을 도전시켜볼 멤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실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고 앞으로 한 2, 3년은 여유가 있는 나이여야 될 텐데요. 근데 이전 루트를 통해 계약했던 그 시즌2의 참가자들이 결과가 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루트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은 CJ의 일본 소속사인 라포네에서 일본 연습생 계약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시즌2에서도 상위 순위로 탈락한 멤버들 중에서 나이가 어린 멤버들 위주로 연습생 계약을 한 다음에 1년 정도 더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딕스틴이라는 팀으로 데뷔를 시켰거든요. 이번에도 뭐 나고미, 린, 세리나 같은 2006년생 동갑 그 어린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꽤 신경을 써서 데뷔시켰던 딕스틴이 현재 큰 인기를 얻지는 못하고 있어요. 다음은 CJ와 같이 이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 요시모토 쪽에서 파생팀으로 데뷔를 하는 거예요. 이쪽은 그냥 바로 팀을 조직해서 데뷔를 시키는 편인데요. 상위권 멤버들을 모아서 이제 데뷔를 시켜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팬들이 모이고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방송이 한국에서도 조금 관심을 얻었기 때문에 한국 기획사에서도 이제 내년에 데뷔시킬 팀이나 아니면 연습생 계약을 이제 탈락한 멤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몇몇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건데요. 그러나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눈 회사들의 반응은 이 방송이 화제가 되니까 일단 괜찮은 멤버가 있을 줄 알아서 저한테 이제 추천을 부탁했는데 정작 보니까
당연히 실력도 많이 생각보다 차이가 나고 생각보다 이제 비주얼이 괜찮은 멤버가 적다는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추천한 몇몇의 멤버들도 비주얼까지 오케이 돼도 결국 걸리는 것이 캐릭터의 이미지였거든요. 여기 참가한 멤버들 중에서 케이팝의 팀이 해야 되는 굉장히 다양한 컨셉트를 소화할 만한 비주얼 이미지를 가진 멤버가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너무 귀여운 쪽이어서 예를 들어 뭐 아이브 같은 팀을 생각하시면 귀여운 애들이 되게 카리스마 있는 곡들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어울리고요. 이미지 자체가. 근데 케이팝에서는 이런 이미지가 기본이 돼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멤버들은 진짜 극소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멤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한국 회사로 가는 게 좋다고 해도 거기 가서 또 뭐 1년, 2년 하려면 엄청나게 여건도 그렇고 도전인데 데뷔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지금 여기 참가자들의 레벨이 데뷔 보장까지 받을 만한 멤버들이 몇몇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계속 도전하는 걸 뿌리치고 한국에 가서 그냥 연습생으로 도전을 한다. 이런 멤버들은 극소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선 선택이 끝난 이후에 남은 멤버들 중에서도 다른 이제 상관없는 회사들이 이제 데려가서 파생팀을 조직해서 데뷔를 시키거든요. 시즌 1, 2를 보시면 진짜 많은 팀들이 데뷔를 했어요. 그 중에서는 그리고 수익을 내고 있는 팀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수익은 뭐 회사들이 내고 있지만 소수의 팬덤들에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막 인기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의 팀은 정식 데뷔를 했던 팀들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방송이 끝났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전달하려고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オーディションで見つけて応援してくださった皆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의 프로듀스 걸즈의 리뷰를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